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딱히 테마별, 섹터별 구분 없이 개별 종목 단위로 상승한 날입니다. 신약 개발사부터 이제 화장품 업체까지 그 구색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 3위에 랭크된 벌칸 머티리얼즈는 돌과 모래, 그러니까 산업용 모래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이고요. 인프라빌이 이제 초당적 합의가 있었음에 따라서 호재로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일라이 릴리가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사실 이제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 승인 이후에 꾸준히 함께 주목을 받아왔던 회사인데요. 왜냐하면 바이오젠이 FDA를 통과한 배경에 알츠하이머 치료 방식이 일라이 릴리와 동일한 아밀로이드 플라크 방식의 이론을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었다고 받아들여졌던 이 이론을 FDA가 저번 승인으로 괜찮다고 하면서 일라이 릴리도 함께 지금 기대감을 받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저께 일라이 릴리가 이 기대감을 한층 더 부스터 시켜줬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안에 이제 알츠하이머 FDA를 승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FDA가 Breakthrough Therapy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어로는 돌파구 치료요법인데 아까 잠깐 이제 모닝 브레이크에서 나왔던 신속 승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정이 되게 되면은 FDA로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 관련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테라피 지정 이후에 일라이 릴리와 이제 IR, 간담회를 나눴던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이것이 일라이 릴리를 오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이제 2위를 기록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틀 연속 지금 강세인데요. 그저께도 5%가 넘게 오르더니 오늘도 3.5%가 오르면서 상승 탄력을 좀 제대로 받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전기차가 다시 강한 테마로 좀 부상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어네스트 영이 수요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3년이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시기가 될 것이다. 또한 2045년이 되면 내연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수치들보다 무려 5년이나 앞당겨진 거기 때문에요. 전기차 성장에 대한 시각이 더욱더 좀 프레시하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담아야 하나 라는 시각이 투자자들을 생각을 좀 덮쳤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차 테마 상승의 좀 두 번째 이유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적인 인프라 관련 재정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일 텐데요. 이것은 이번에 초당파가 이제 새롭게 합의한 인프라 법안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EV 인프라스트럭처와 이제 일렉트릭 버스에 각각 75억 달러를 배정하면서 총 150억 달러가 지금 전기차 관련된 금액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는 그저께처럼 좀 일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전기 버스와 관련된 업체들이 좀 강세였던 하루였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건데 하나하나 치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엑셀 플릿이라든가 이제 블링크 차징, 어라이벌 이런 업체들이 다 전기차 인프라나 전기 버스와 관련된 업체인데요. 이 와중에 테슬라가 있는 게 되게 조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충전 인프라를 깔고 있고 또 이미 깐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깐슬라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그런 맛은 못 들어보셨다고요? 네, 없는 말입니다. 테슬라 실크로드라는 말이 이제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만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라고 불리는 2,500개의 고속 충전소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 테슬라 충전기, 그러니까 슈퍼차저는 테슬라 소유자들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슈퍼차저 충전기를 하나 까는데 약 25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기를 하나 까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깐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나온 뉴스로는 테슬라가 내년 3분기부터 다른 자동차들도 테슬라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겠다고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각 나라의 정부들도 공공적으로 이제 충전 인프라를 깔게 돼야 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에게 상당 부분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쓰게 되는 것이니까요. 일종의 인프라 사업자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이제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충전했을 때 얼마를 가느냐, 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고요. 3위와 4위가 이게 바로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기차 보급의 핵심은 배터리와 인프라, 충전 인프라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따라서 이러한 테슬라의 강점이 입지가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상승 종목에서 그랬듯이 역시나 딱히 테마 구분 없이 하락했던 시장이었고요. 먼저 유독 많이 떨어진 좀 바이오젠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뛰니까 바이오진이 떨어졌죠. 일라이 릴리가 브레이크스루 테라피로 지정이 되니까 앞으로 알츠하이머 시장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논아 먹어야 되니까 경쟁이 불가피해지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2위를 기록한 것은 바로 제네락 홀딩스인데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발전에서 핵심이 되는 게 에너지 저장 시설, 그러니까 즉 ESS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인프라 법안의 세부 내역들이 공개가 되면서 기대감이 좀 소멸했고요. 그래도 제네락 홀딩스는 최근 한 달간 주가 수익률이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럴만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네락처럼 최근에 좀 급히 주가가 올랐던 썰런도 5% 이상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달람의 히든 코너입니다.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니까요. 네, 미래에셋증권에서 해외 주식 수익률 상위 5%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그대들의 선택은 역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1위부터 4위까지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들로 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소한 종목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랜티에라 에너지가 이번에도 2위인데 2주 연속으로 좀 등재를 해 있습니다. 그랜티에라 에너지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석유와 가스를 채굴해서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5위에 랭크된 게 애플인데 초대형 업체인 애플이 여기에 있는 게 이질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편 애플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애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관한 반독점 규제 조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견제는, 특히 유럽의 견제는 항상 있어 왔었던 것이었고요. 이래 잘 응전해 왔었고 주가에는 아주 큰 영향은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잘 해결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드론과 도심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UAM이죠. UAM을 만드는 중국 업체 이항홀딩스가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은 골짜기를 크게 만든 날이 있죠. 2월 달에 있었었는데 이때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직은 고점 대비 주가가 한 70%가량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6월 들어서 좀 주가가 반등하는 모양새인데요. 무려 바닥에서 80%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편 드는데요. 이항은 6월 초에 연차 보고서를 좀 잘 제출했습니다. 참 이건 대단한 건데 상장 규정을 잘 준수한다는 게 호재로 인식되는 좀 재밌는 시장이고요. 또 6월 초에 일본에서 무인 드론기를 시범 주행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긴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심이 아니라 깡촌이기 때문에, 시골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 위의 자율주행 기술과는 사실 기술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또한 이런 것을 언제 양산이 가능할지, 대량 생산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잘 상용화돼서 출근을 UAM으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